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직장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할 때까지 꿋꿋이 월급만 받다가 퇴직하는 게 전부는 아니겠죠. 성과를 인정받고 이왕이면 자아 실현도 하면 좋을 거예요. 더불어 직장 상사나 동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흔히 말하는 꼰대 상사도 있고 유능한 선배도 있고 그저 성실하게 일하는 동료들, 그리고 월급 루팡들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캐릭터가 바로 꼰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에도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김 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1권 김 부장 편은 50대 대기업 직원인 김 부장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대기업 명함과 사원증이 무슨 금메달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부심을 느끼는 김 부장은 직급을 계급으로 생각하며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꼰대질을 하는데요. 김 부장과 그를 둘러싼 직원들인 전무, 과장, 대리, 사원은 어느 회사에나 있을 법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글의 초반부터 몰입하기 쉬운데요. 저도 회사 생활을 오래 해서 읽는 내내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책을 쓴 작가님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매일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 1시간씩 글을 써서 온라인에 올린 것이 화제가 되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김 부장 이야기의 드라마 각본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가 자신의 미래 모습일지도 모르는 김 부장과 과거 모습인 정대리, 권사원을 통해 직장의 의미,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가족과 친구의 소중함에 대해 들려주고자 하는 이 책의 줄거리를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모 대기업에 25년째 근무 중인 김 부장은 서울에서 자가로 살고 있고 연봉은 1억 정도 됩니다. 동갑내기 아내와 대학생인 외아들과 함께 사는데요. 매일 아침 명품 슈트와 태그호이어 시계, 몽블랑 가방을 걸친 자신을 바라보며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커피숍도 등급을 매겨 아무 곳이나 가지 않고 백화점에서 명품을 살 때 우월감을 느끼죠. 딱히 필요한 게 없어도 소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김 부장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사는 집과 타고 다니는 자동차, 직업으로 사람을 봅니다. 그의 주식 계좌에는 2천만 원이 채 안 되는 돈밖에 없지만 10년 전에 산 서울 아파트 시세가 매수한 값의 2배가 되자 난 역시 대단해.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도 잘하는 부장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년 전 진실은 이렇습니다. 김 부장은 그때 집값이 폭락할 거라며 집을 사면 안 된다고 했었고 아내가 아이 교육 문제로 정착하기 위해 집을 매수하자고 했던 거죠. 아내가 집을 사자고 하지 않았다면 대출받기 싫어하는 김 부장은 평생 집을 사지 않았을 겁니다. 옆 팀에는 김 부장이 라이벌로 여기는 최 부장이 있습니다. 최 부장 역시 김 부장과 마찬가지로 진급 누락 없이 부장 자리에 올랐죠. 김 부장은 오래된 차를 몰고 후줄근한 차림의 최 부장을 마음속으로 무시하며 한편으로 견제합니다. 임원들의 골프 회동을 맡아 준비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김 부장은 최 부장이 그 자리에 함께하는 걸 못마땅해 하는데요. 어느 날 상무를 태우러 갔다가 우연히 최 부장이 사는 집을 알게 됩니다. 김 부장은 최 부장의 집이 자신의 집보다 몇 억이나 비싸고 그 동네의 대장 아파트라는 사실을 알고 배아파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아파트 옆에 흉가처럼 오래된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상무가 소유하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그 아파트를 김 부장도 살 뻔했습니다. 5년 전에 김 부장의 아내가 지금 사는 집을 팔고 거기를 사자고 했을 때 김 부장은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사냐고 진저리를 쳤죠. 후회와 질투를 번갈아 하는 김 부장은 최 부장과 상무가 아파트를 계약하기 전에 송 과장의 조언에 따랐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부하에게 무언가를 물어본다는 것은 김 부장 사전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김 부장 눈에는 송 과장이 수상해 보였는데요. 송 과장이 부동산 계약이 있어서 연차 휴가를 쓴다고 할 때 김 부장은 그런 개인적인 사유로 연차를 쓰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송 과장은 업무도 잘하지만 새벽에 출근해 남모르게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며 해안을 넓혀가는 인물인데요.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투자 자문을 구하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김 부장 눈에는 상사뿐 아니라 부하들까지 이상해 보입니다. 자신은 국산차를 타는데 외제차를 타고 출근하는 후배들에게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어느 날 김 부장은 고등학교 친구들과 모임을 갖습니다. 김 부장처럼 아직까지 직장 다니는 친구,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하는 친구, 일찍이 은퇴하고 임대업을 하는 논팽이 친구인데요. 김 부장은 건물주인 논팽이를 보며 불로소득의 악덕 임대업자라고 생각합니다. 김 부장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아들이 취직은 안 하고 장사나 하려고 한다고 한탄하며 자기처럼 대기업에 다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죠.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회사원보다 기업가, 사업가가 훨씬 낫다고 말하는데요. 김 부장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친구들을 답답하게 여깁니다. 명절 연휴도 반납하고 회사에 출근할 만큼 회사 일에 목숨을 걸던 김 부장은 회사를 인생의 전부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사나 부하들이 보기에 그는 공감과 협업이 부족한 사람이죠. 결국 지방에 있는 공장으로 좌천되고 맙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김 부장이 조직원으로서 변할 수 있도록 돕는 마지막 기회였지만 몇 달간의 한직 생활로 김 부장이 변할 리 없습니다. 김 부장에게 쓴소리를 하는 상무의 말이 인상적인데요. 자네는 너무 눈과 귀를 닫고 있어. 많이 보고 많이 듣고 그리고 그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 스스로 후배나 선배들 얘기를 잘 듣는지 한번 생각해봐. 조직이라는 건 잘 어우러진 샐러드 같아야 해. 샐러드에다가 콜라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나? 콜라 맛 때문에 샐러드가 엉망이 되겠지. 김 부장 자네가 콜라라는 생각은 해본 적 없나? 5톤 트럭이 김 부장을 쾅하고 들이받는 느낌이다. 지금까지 누구도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다. 사람은 얼굴에서 감정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회사 생활 오래 하면서 느낀 건데 말이야.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사람이냐,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냐,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난 거야. 배우려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자기가 우월하다고 믿는 사람은 스스로를 더 고립시킬 뿐이야. 결국 혼자만 남는 거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사팀장이 김 부장을 불러서 명예퇴직을 권하고 결국 김 부장은 퇴직하게 됩니다. 50대의 직장을 잃게 된 김 부장은 앞으로의 일이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문득 송 과장과 신도시에 출장 갔을 때 마주쳤던 분양상가에서 월세 3,400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다급한 마음에 대출까지 받아가며 상가 계약을 하고 맙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년간 입주민이 들어오지 않는 텅 빈 신도시 상가가 임대될 리 없죠. 퇴직이라는 위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분양 사기까지 당한 김 부장이 이 고난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초반에 나오는 김 부장은 실제로 마주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진상인 인물인데요. 중반부터 안타까운 일을 겪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김 부장을 보면서 응원하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아주 평범한 인물들 속에서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면 지금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